근데 그 너라는 노래는 제가 아마 영원히 이렇게 제 가슴에 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아이유 씨가 오래오래 가수할 거니까 언젠가 또 하나 더 만들어 주겠지. 이렇게 또 너 투 같은 노래를 네. 한번 또. 근데 제가 또 가사를 쓸 때 유인나 씨가 워낙에 그 감정이 많고 표현이 많은 사람의 딱 표본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지 네. 어떤 노래의 주인공을 두고 쓸 때 유인나 씨를 두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네. 아이유 성격은 이럴 거야 라고 짐작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좀 감정이 많지 않은 네. 편이잖아요. 네. 뭐 눈물도 되게 많지 않고 막 어떤 이게 좀 고저가 좀 크지 않은 편이죠. 최고예요, 그게. 이게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성격이긴 네. 해요. 너무, 근데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고 곁에 두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 많고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고 표현도 많고 이걸 하루에 막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네. 저는 그게 제일 좀 사랑스럽다의 딱 전형으로 보는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 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유인나 씨가 가장 그렇고요. 그래서 가사의 주인공으로 두기가 참 좋아요. 이런 얘기를 언젠가 지나가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 그 노래도 약간 님을 주인공으로 두고 썼다? 이런 걸 내가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는 좀 유인나 씨라면 이럴 때 이런 표정을 짓겠지 그걸 내 상상 속의 주인공으로 좀 두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가끔씩 이러이러할 때 어때? 어떤 걸 느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맞아. 이미 울고 있거나 이미 화가 났거나 그치? 그러면은 맞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주인공이 약간 유인나 씨의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요 다음에 이제 인나 씨가 부를 그 곡도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데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아이유 씨의 조각집에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드라마라는 노래인데 만들어 놓은 지는 좀 꽤 된 노래죠. 10년이 넘었죠. 네. 전 진짜 아이유 씨가 천재구나, 진짜 아티스트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건데 제가 아이유 씨랑 어느 카페에서 이야기했는지 어떤 자리였는지도 생생히 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했던 거죠. 어느 날 앉아서 내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 사랑이 왜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럴 때 내가 느꼈던 것 그때 막 좀 그냥 푸념처럼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아이유 씨가 정말 동화처럼 너무 예쁜 노래로 만든 걸 보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 드라마라는 그 가사가 제가 했던 사랑 이야기죠. 사실 어떻게 그때 그냥 뭐 느꼈던 것들 이미 뭐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떠들었던 이야기들을 맞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이제 어렴풋한데 그때 슬픈 톤이었어요. 귀엽게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노래를 좀 귀엽게 쓰고 인나 씨한테 처음 딱 들려줬을 때 인나 씨가 막 웃었어요. 막 진짜 깔깔깔 까르르르 웃으면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고 생각해봐요. 없어질 이야기예요. 기억력도 안 좋은데. 근데 그렇게 너무나 귀여운 노래로서 이게 남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인나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뭔가 공감이 되게 얘기를 한다. 혹은 나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인나 씨가 하는 그 말들 자체 제 눈에는 그게 너무 귀여워 보일 때가 또 많아요. 항상 웃기고 재밌고 귀엽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드라마라는 곡에서는 좀 꼭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게 희극처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야. 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언니의 표정이 지금은 슬픈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도 되게 사랑스럽고 예뻐.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건 딱 썼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발매도 하지 않고 거의 유인나 씨가 왔던 공연에서만 불러줬죠. 제가 앵앵콜에서 부르다가 너무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노래를 그렇더라고요. 발매해줘라 발매해줘라 그 요청을 제일 많이 받았던 곡이에요. 와. 발매를 하게 됐죠. 저는 그 노래를 이제 팔레트에 나왔으니까 가수로서 이 자리에 나오면 노래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선곡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뭐 의뢰연애, 제가 아이유 씨 의뢰연애 의뢰연애 진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부르고 싶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화가 많이 나셨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드라마라는 곡은 제일 쉬워서 고르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연습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렵고 연습을 몇 번 해보니까 군가처럼 제가 나도 때는 이렇게 따다따다 막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화가 갑자기 저한테 지금 그 생긴 건가요? 섭섭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생기신 것 같은데. 근데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저는 좀 예쁜 목소리를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곡인데 네. 유인나 씨 목소리는 자체적으로 일단 옥구슬 패치가 있기 때문에 유인나 씨의 드라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을 힘을 다해 빛나리. 언제부턴가 급격하게 단초로 바뀌던 배경음악 조명이 꺼진 세트장에 혼자 남겨진 나는 단역을 맡은 그냥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거짓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원래 엄지척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최초로? 모두가 응원해주고. 야! 너무 떨리셨죠? 너무 떨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모든 이 컨디션을 네. 제 실력보다 훨씬 잘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음향 환경이 좋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노래방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건가? 난 노래방만 가봐가지고. 그건 좀 진짜 막 몇 곡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진짜. 하네요. 그러니까 또 진짜 사실 노래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유인나 씨가. 그러니까 유인나 씨가 사실 노래를
평균 이상으로 훨씬 피치가 정말 정확해요. 그래요? 네네. 저희 밴드분들도 지금 다 놀랬잖아요. 진짜요? 피치가 왜 이렇게 정확하냐고. 아까 경아 씨는 엄지척까지 했잖아요. 맞아, 저 진짜 좀 많이 힘이 됐어요. 엄지척을 자발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경아 씨가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원래 오, 그냥 원래는-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표정으로 끝날 때까지 같은 표정으로만 있는 분인데 자발적으로 네, 양손 엄지를 엄지척을 그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큰 칭찬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경아한테. 아 진짜요? 진짜 잘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제가 아이유 씨보다는 노래 실력이 좀 나은 거라고. 경아가 지금 땅땅 해주신 아. 준 거죠. 저도 그리고 솔직히 조금 놀랬어요. 노래 그 사이에 또 좀 늘으신 것 같아요. 저희 거 나온다고 좀 연습하셨어요? 연습했어요, 저. 혹시 막 저 노래방도 가서 연습도 하고 그러셨나요? 아, 그러진 않았지만 집에서 좀 많이 연습을 해봤고. 진짜? 아니 네. 아무래도 이 노래의 주인공이어서 그러신지 네. 딱 어떤 그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가사 표현이 말이에요. 네. 장조였다가 단조로 바뀌는 여기에서 네. 목소리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근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나도 한때는 여기는 약간 밝은 기운을 유지하시다가 네. 올림픽 여기서는 갑자기 슬픈 발성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배우여서 더 아무래도 그 자유자재로 가능하신 것 같은데 나를 휘청가 여기가 아마 이 노래의 제일 극악 난이도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진짜 살짝 휘청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와 저렇게 다 표현한다고 이게 보는 음악으로 음악이 보여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야, 이따가 한 곡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요 한 곡으로 끝내기는 좀 어려울 아무래도, 것 같으니까 예. 정말 잘했다라는 이게 얘기. 최선이었어요, 저는. 진짜 네. 잘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또 드라마 노래를 부른 김에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저 스무스한 넘어가는 거 어땠어요? 자연스러워.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유인나 씨 작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거든요. 네. 하이킥에서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조금 뭐랄까 철없는 네. 그런 인나 역할을 했었고 네. 2년 황후의 남자에서는 정말 사랑스러움의 최고봉 네. 그리고 또 써니 같은 경우도 네. 그때도 한번 확 연기의 변신을 보여주셨는데 네, 맞아요. 통성명부터 하죠. 내 이름을 알아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써니예요. 어서 오세요. 호정? 사장님 안 계세요? 계시네 여기. 데보라 어떤 식으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 막 로맨틱 코미디 쪽이 막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깔깔깔깔 웃기는 코미디가 웃기고 제가 그동안은 조금 연애를 항상 하는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코칭을 하는 이 연애 코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커플들이 나오는데 다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극 중에 그 데보라 연보라의 캐릭터를 설명하자면 딱 네. 한마디로 어떤 캐릭터일까요? 가식적이에요, 보라는. 가식적이고 정말 뻔뻔하지만 관종이기도 해요. 네, 관종이기도 하고. 관종 캐릭터는 진짜 처음 해보시는 것 네, 같은데. 처음 해봐요. 네, 그래서 그 걱정은 많이 됐어요.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라의 그 모든 스토리들이 공감이 되실 거고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이기도 해요. 저도 참 궁금증이 많은 작품인데요. 아, 저 너무 떨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방사수 할 생각입니다. 네. 4월 12일에 네. 약속 빼놓고 9시 네. ENA 네. 방송. 그러면 유인나 씨의 본래의 성격과 네. 보라의 성격의 싱크를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좀 비슷한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저도 좀 강하지만 나약한 타입이잖아요. 남의 연애나 이런 거는 되게 잘 코칭을 잘 네, 해주죠. 해주는데 맞아. 내 거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라디오 DJ도 같은 맥락이고 사실 네. 선다방 같은 그 아, 예능도 네, 그렇고 인나 씨가 좀 누군가 상대방을 코칭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때 항상 엄청 좋은 반응을 끌어왔던 것 같아요.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게 낫나? 아니면 잘 맞는 게 낫나? 잘 맞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잘 맞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자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그 친구로서 보기에는 네. 또 어떤 순간에는 아니 TV에 나와서 그렇게 똑똑하게 얘기를 잘 해놓고 그렇게 세상 정말 연애도 잘하고 근데 막 세상 본인 그거 할 때는 막 울고 그런 네, 것들이 네. 보라랑 오히려 잘 맞는구나. 네, 네. 저랑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데보라가 연애 코치라면 유인나는 네. 뭐에 제일 능숙하게 누구를 코칭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는 분야는 없어요. 저는 하나 아는데요. 뭐요? 의학. 의학 거의 준 의사잖아요. 아이유 씨 주치입니다. 네, 제가. 거의 제 주치의시잖아요. 네. 저는 몸 건강 코치, 아이유 씨는 마음 건강 코치.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 멘탈에 있어서는 아이유 씨만큼 정말 단단하게 저를 부여잡고 코칭해 줄 사람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건강에 관심도 많은데 그래서 항상 너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너 무슨 약 먹어 그 약에 대한 어떤 걸 조사하고 그 약 먹으면 너 지금 그런 부작용 증상이 있으면 그거 있어. 같이 하면 안 돼 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좀 제 몸도 궁금하고 아이유 씨 몸도 궁금하고 맞아요. 저는 이거 왜 제가 그래요? 아는 제일 친한 의사여가지고 내가 지금 팔이 저린데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이상하게 아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유 씨가. 그러면 막 윤나 씨가 최근에 뭐 이랬던 적 있어? 여기도 같이 저려? 그러면 내과를 가봐. 아니 이건 여기 신경과야. 뭐 이건 가정의학과야.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고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무슨 막 뭐 장 건강, 위 건강, 뭐 어디 뭐 장 건강, 위 건강, 뭐 어디 뭐 신장 건강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왜 있어? 이러면은 그게 다 읽는데 요즘 자기가 너무 관심이 생겨서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 특이하다. 야, 진짜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건 그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진짜 다른 문제라서 맞아요. 그냥 심플하게 뭘 하는 게 좋냐 했을 때 소식이 가장 최고의 오, 뭐 너무 이런 베이직하신데. 심플한 건데 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유 씨는 이렇게 소식과 그 간헐적 단식도 되게 잘 실천하시는데 전 못해요. 못 참아요. 제일 배고픈 참으면 걸. 하루 세끼 이렇게 네. 드시고 그래서 그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이거는 어떤 거? 칭찬인 비밀인 거. 아 그럼 칭찬이면 뭐지, 비밀 뭐지? 얘기해도 돼? 네. 유인나 씨는 1년 365일 운동과는 별개로 복근이 있잖아요. 아 예. 그거 예, 잘 있어요. 모르죠 사람들. 모르시겠죠. 그거 엄청 특이한 거잖아요. 예. 운동을 안 해도 네. 항상 복근이 그냥 있어. 그거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 이게 복근일까? 이게 장기 모양이 이렇게 생긴 제 장기 모양인 것 이게 같아요. 어떻게 항상 이렇게 있어? 이게 뭐, 그 복근이야? 막 그랬었는데 네. 다른 데에 잠깐 살이 쪘다 빠졌다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게. 그 허리와 그 복근의 모양만큼은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동 없음. 샤라랑. 아무튼 그게 네. 진짜 좋은 비밀이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고마워요. 요 다음 이야기는 그냥 아이유 인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네, 더 좋아요. 나눠보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이유 인나는 도대체 평소에 뭐 하고 노는지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와, 많아요.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저라도 궁금할 것 같아요. 뭘 하고 노나. 그리고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만난다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노는지 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 풍선 안에 미리 좀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걸 뭘로 터뜨려요? 이걸 손톱으로 이렇게 진짜요? 이로 터뜨리고 요거를 터뜨리는 거를 다트처럼 마련을 했어요. 한번 인나 씨가 터뜨려서 질문을 한번 가까이 가서 또 어딨어 질문? 질문이 저 안에 있는 거야? 첫 질문. 서로에게 가장 고마운 점과 감동받았던 일. 가장 고마운 점. 너무 많은데 나는. 아까도 많아서 너무 말 못할 많은데 것 이래서 같아요. 한 가지도 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일단 오늘 여기 초대해 주신 거 최근에 가장 고마웠고요. 제가 이제 막 드라마 촬영을 마쳤는데 7, 8개월 동안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던 점. 하루가 아이유 씨가 없었으면 그게 제가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계속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힘들까 봐 그때마다 그때 맞는 몸보신을 만나서 먹이든 집 앞에다 두든 해서 저를, 그 마음을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느꼈거든요. 아, 나 추울까 봐 이거 뒀구나. 내가 좀 당 떨어졌을까 봐 이거 뒀구나. 아, 지금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먹자고 예약을 해뒀구나. 그리고 끝났을 때 또 내가 내 일 한 건데 너무 고생했다고 저를 막 진짜 막 온갖 응가 해주면서 막 먹이고 막 수고했어 하고 선물 막 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가 저는 고맙고, 그 존재가 건강하다는 거 되게 고마워요. 의외로 잘 안 아프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전국 투어를 하거나 뭐 하면은 모든 공연에 다 오시잖아요. 그걸 뭐 우리는 솔직히 다 알아요. 어차피 오늘 유인나 씨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스태프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 항상 그거를 혼자만 비밀 나 오늘은 진짜 안 가는데? 진짜 아닌데? 이렇게 해서 오시잖아요. 속은 적 없어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속은 적 없어요. 왜냐면 항상 오니까. 그래서 그게 같은 공연을 항상 보는 것도, 저는 무슨 소리, 저는 진짜 다 너무 부러워하실걸요? 뭐 진짜 유인나 씨는 정말로 제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유인나 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있어요. 모든 공연을 다 보시니까 오늘은 좀 다른 말을 해야지. 올콘을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객분들 중에서도 앞에 줄 분들은 투어버스 같이 타고 다니는 분들처럼 고정으로 가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신경 쓰여서라도 어제랑은 다른 멘트를 하고 지난주랑은 다른 멘트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유인나 씨가 이 얘기를 또 하면은, 그때 이 얘기한 거 재밌다고 했는데 내가 또 하면은 조금 다른 말을 막 생각을 하고 나는 안 하면 어제 그 얘기 되게 그 얘기를 재밌었는데 하라고 오늘 온 사람들한테도 그거 들려주고 싶은데 왜 그거 안 했지? 그 생각해요. 맞아. 이런 그 피드백을 제 주변에서 가장 성의껏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매번 다른 피드백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애정이고 사랑인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작년 콘서트 갔다 와서 저 되게 후유증이 컸어요. 맞아요. 후유증이 있으셨죠. 저는 그런 유인나 씨의 유일무이하게 그런 섬세함을 저한테 10년 넘게 실천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참 고맙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아이유 씨한테 감동받는 이벤트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 이벤트 하는 거 진짜 재밌죠. 네, 왜냐면 진짜 리액션 재밌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잘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감동적인 어떤 그거를 좀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했구나. 네. 세상에. 제가 오늘 조금 그 아이유 씨를 위해서 제가 작사 작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편지 같은 시 같은 것을 좀 써왔거든요. 읽어드릴까요? 하세요. 너무 창피한 쑥스러운 일인데 꼭 좀 아이유 씨한테 좀 이렇게 어떤 감동받는. 저는 오늘 아이유 씨가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꼴을 꼭 봐야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써봤는데 해보세요. 해볼까요? 근데 제가 아이유 씨한테 늘 아주 옛날부터 좀 구슬 같다고 했던 얘기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슬 같은 아이야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봤습니다. 구슬 같은 아이야.
마시멜로우를 좋아하던 시절에 널 데리러 갈 때마다 구슬 같은 아이라고 생각했었다. 대문인지 쪽문인지 모를 문 앞에 작고 빛나는 채로 서 있는 너를 보며 오늘은 뭘 하고 놀아줘야 하나 조금 걱정했었다. 늦은 밤 데려다 줄 때마다 그 문에서 방까지 꼭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괜한 호통을 쳐야 마음이 놓였다. 너무 작고 예쁜 구슬이라 더러운 도랑으로 굴러갈까 캄캄한 틈새로 빠져버릴까 걱정했었다. 정작 돌아오는 길마다 헤매는 건 나였다. 거기 있어 거기로 갈게 하고는 아랫집으로 이사를 온 너에게 꼭 좋은 잠깐만요. 아랫집으로 이사를 온 너에게 꼭 좋은 날들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너랑 나의 하루 끝엔 수없이 많은 반편지들이, 수없이 많은 착각과 23다운 천진함이, 조금 촌스러우면 어떠냐며, 사랑이 잘 안 되면 어떠냐며, 너가 최고라고 우기며 어느덧 30이 되고 40이 된 우리는 여전히 구슬 같은 아이야, 눈물이 고일 땐 참지 말고 나를 떠올려주라. 아무 관계없는 것일지라도 그냥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야. 이게 제가 진짜 울지 않고 하려고 막 녹음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약간 아이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냥 알겠다 싶은 장면이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어떤 걸 써야 할까 생각하면서 아이유 씨와 저와의 첫 만남부터를 쭉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가 많이 데리러 가고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구슬 같은 신이 너를 구슬로 잘 만들어서 세상에 또르르 내려가서 많은 일을 해 하고 또르르 굴려보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데려다 주면서 제가 항상 그 창문을 열고 차에서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 맞아 막 이렇게 호통을 쳤잖아요. 20걸음 들어가면 집인데 맞아. 같이 그렇게 너무 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던 아이유 씨의 20대와 저의 30대, 그리고 아이유 씨가 저에게 써준 어떤 가사들 막 그런 거 많이 생각나서 써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예쁘고 네. 저는 그 구슬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 너무 소중하고, 근데 그게 그 표현이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구슬이에요. 인나 언니가 저는 구슬이랬어요. 저는 신이 공들여서 만들어서 저는 세상에 보낸 구슬이에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을 정도. 내가 내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동안 한 번도 못했지만 네. 오늘 이 얘기를 해줘서 참 좋다. 인나 씨가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들 날 구슬이라고 불러주겠지? 네, 저는 아이유 진짜 씨는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저한테. 경아 울은 거야? 경아야, 너 나 모르게 완전 무슨 유인나 씨 팬이고 그런 건 거야? 뭐야? 경아도 혹시 별명이 구슬이야? 경아 왜 울었어? 경아 울고 있네? 경아 왜 울었어? 경아 울고 있네? 웬일이야. 어떡해. 아니 근데 아이유 씨, 네네. 아니 왜 우냐니요. 자기가 울지는 못할 망정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무슨 막 저는 오늘도 아이유 씨 울리기에 좀 실패했거든요. 오늘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진짜 많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의 대부분의 그 일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인나 씨가 울고 저는 그게 놀리고 너무 웃겨요. 제가 오늘 진짜 안 울려고 진짜 어. 결심을 하고 나왔거든요.
윤나 씨가 안 울었으면 제가 오늘 울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내용 자체는 너무 저도 막 애틋했거든요. 마음이 막 그랬는데 윤나 씨가 우니까 웃겼죠? 운다. 나는 왜 이렇게 윤나 씨가 나는 재밌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네. 너무 정말 성의껏 열심히, 준비하신 네. 예쁜 시 진짜 감사하고. 알았어, 내가 웃게. 이걸로 편집해서 붙여주세요. 눈물을 보여줘, 눈물. 잠깐만. 아무튼 정말 너무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저거를 질문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유인나 씨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11살 아이유 vs 아이유 11명. 11살 아이유? 당연히 11살 아이유죠. 오, 왜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이유 11살 때도 분명히 지금이랑 똑같은 성격이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울리고 꼭 한 번 울릴 거예요. 꿀밤을 먹여서라도 절대 안 울겠지? 한 번은 운다. 그러면 난 이제 11살이면 더 막 그게 있어가지고 절대 안 울지 내가. 여기를 꼭 내가 앉으려고 막 안 울고. 제가 어디 가서는 물론 아시겠지만 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는 정말 어른스러운 알죠.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인나 씨 앞에만 가면 막 개다리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정말 애처럼. 정말 애처럼. 나는 오늘처럼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건 처음 봐요. 저는 인나 씨 집에 있거나 저희 집에서 만날 때 인나 씨가 항상 무슨 포즈인지 항상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꼭 한 타박을 소리를 주죠, 타박을 타박을. 주시기를 무슨 이상하게 앉아있기 대회 나온 거야?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이상하게 막 앉아있고. 근데 본인도 그걸 즐기시는 거잖아요. 네. 11살 아이유 어떤 진짜 특이한 이제 일어나는 건 미안해요. 처음. 아유. 내가 1년 선배인데 미안해요. 내가 아니, 한참 계속 일어나 서서 있는데 안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더라고. 예. 일어나신 중에 하나 해보세요. 그럴까요? 샤르랑 샤르랑. 커플템 몇 개 있어요. 누가 먼저 하자고 해요? 한 10개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통 하자고 하나요? 아니요. 아이유 씨는 보통 제 선물을 많이 사주시는 것 같고요. 커플템은 그냥 왜 뭐 비타민통, 뭐 발매트, 뭐 그 양치용품 이런 거 있죠. 소소한 것들 제가 이제 조금 하자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아이유 씨는 옷이나 같이 들 수 있는 가방 이런 거를 좀. 맞다. 가디건 있다. 우리 모자 있다. 맞아. 반지도 있잖아요. 반지도 있고. 커플템이 사실 좀 많고. 생각해보면 많이 있네요.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다 열어보지 못했지만 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네. 해보자면, 콘서트 때 제가 장난으로 올 때 메로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인터넷 어떤 신조어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실제로 메로나를 한 박스 사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배가 찢어지게 웃었는데 네. 신조어를 잘 모르시는 편이에요. 예. 팬드분들이 MZ세대잖아요. 신조어 있어요? 요즘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신조어 있어요? 중꺽마. 맞춰볼게. 중꺽만 아시죠? 중꺽만? 중꺽마. 껑? 꺽이야, 껑이야. 꺽이야. 꺽. 쌍끼읍. 끼워! 중꺽마? 꺾지 마. 중은 뭔데 그럼? 중학생을 꺾지 마. 중학생을 꺾지 마. 중꺽마 진짜 모르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진짜요? 네. 중학생을 꺾지 마. 한 가지만 더 알려줘. 한 가지만. 분조카.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많이 쓰는 얘기야? 분당 사람이잖아요. 분당. 분당. 분당 진짜 좋거든요. 분당 좋아. 가자. 오, 좋은데? 분조카. 아이씨. 알아버렸다. 진짜. 뭐겠어요? 분식 좋아. 분식 좋은. 가자. 분식 좋아.
분위기 좋은 카페인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 맞지? 분위기 좋은 어딘 가서 카페. 본 기억이 있어. 이거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네. 저희가 현장에서 급조로 네. 신조어 퀴즈를 좀 만들어봤어요. 유인나 씨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얼토당토하는 오답을 얘기할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뭐가 있나요? 유인나 진짜 농협은행. 이게 뜻이 있다고요? 유인나? 이게 뜻이 있다고요? 유인나? 유인나 진짜 농협은행. 유진농? 무슨 말이야? 이번엔 줄이는 걸로 반대로 역으로 낸 문제인 줄. 이걸 어떻게 줄일까요? 이거 뭐야? 유인나 진짜 농협은행? 이게 방금 만든 말이 아니에요? 농협은행이 밈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여도 말이 되게. 아이유 농협은행. 아유 진짜. 나는 우리은행이야. 방금 거는 아니야. 저는 농협은행, 우리은행이에요. 저는. 뭐지? 저한테 쓰지 마세요. 유인나 진짜 유인나 진짜 농협은행 이런 거구나. 농협은행. 이게 약간 흘려서 말하면 그런 말처럼 들리나 보다.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유인나 진짜 놀고 있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을걸? 농협은행이 너무 좋은 은행이라서 그런 의미로 되지 않을걸? 맞아. 근데 우리은행이 더 좋지만 아니야. 그래도 농협은행도 좋은 은행이겠지. 뭐야, 힌트를 좀 줘요. 뭐 진짜 어려워. 발음에 대한 거야? 농협은행. 조금만 힌트를 줘봐. 뭐야, 전혀 모르겠어. 뭐야? 농협은행. 농협은행 어디요? 농협은행. 몰라? 농협은행. 몰라? 농협은행. 농협은행. 농협은행 어디야? 집? 고마워요. 나 울어. 어떡해. 나 울어. 여기서. 진짜 웃기다. 미치겠다 진짜. 진짜 웃기다. 너무 예쁘네.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웃겨. 너무 귀엽다. 너무 웃기다. 진짜 너무 웃겼다. 와, 진짜 오늘 진짜 웃긴 거 알아간다. 팔레트를 한 이후에 제일 뭔가 이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웃겨.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너무 웃겼다. 비담은 이것도 알아? 비담은 선덕여왕에서 여기 이거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우리요? 우리 담배 안 펴요. 비담 비밀 담배. 비밀 담배. 우리가 비밀리에 담배를 핀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야, 너네. 우리 진짜. 오해야. 우리 목소리 쓰는 사람들인데 진짜. 어떡해. 오해야. 5글자? 5글자를 줄인 거예요? 뭐야? 맞추고 말 거야 난. 나도 내가 먼저. 아니 진짜 내가. 비열한. 아니 뭐 예쁜 건가? 비열한. 예쁘고 좋은 거예요. 맞춰봐, 내가 하고 있을게. 빛이 나? 빛이 나? 빛이 나. 비라인. 비주얼 담당.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깜짝이야. 비주얼 담당. 제가 아시겠지만 잘 나오는 모습은 아닌데 제가 승부욕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맞히고 싶었거든요, 예. 이거를. 예. 아니 그래서 그런 목소리로 비주얼 담당이란 말을. 그래도 맞췄어. 한 개만 더 해보자, 한 개만. 이거 육가리? 육가리. 알아요? 저는 알아요.
아주 깔보는 표정으로 그렇게. 저는 알아요. 육가리, 육가리. 이건 몇 글자예요? 6글자. 6글자. 이거 모르세요? 불가사리 그 몇 기지 그게? 6기? 6기. 응. 6기가 불가사리랑 다육이. 다육이? 그 육가리가 뭘까요? 잠깐만, 불가사리는 다육이랑 불가사리가 뭐였더라? 다육이랑 싸웠던 거 누구? 아이유가 밀던 거가 제목이 뭐더라? 그거 진짜 나 어떻게 알아? 나 그거 다 봤어. 진짜? 걸어 다니려면 어디서 걸어 다녀야 돼요? 땅에서. 응. 땅이 뭐예요? 육지 불가사리. 네, 맞았어요. 육지 불가사리. 나 맞았어. 육지 불가사리. 맞췄어. 육지 불가사리가 당첨이 됐어요, 결국? 아니요. 다육이가 됐어요? 네. 나도 다육이를 밀었거든. 왜 다시? 너무 귀엽잖아, 다육이. 육지불가사리는 안 귀여워. 그 말대로 제가 저 다육이 하는 순간 귀여워지잖아요. 입 모양이 귀여워진다. 지금 그 영상을 진짜 봤구나. 네. 아이유 관련은 필승이네. 어떻게 알았지? 저희는 막 완전 헤맬 줄 알았는데. 그럼 잠깐만, 이거 맞췄으니까 2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정정당당하게 그거 끝났어요? 그건 이제 끝났구나. 그때 끝.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재밌는 이걸로 와. 2주분 나가겠다. 우리는 이런 유치한 게 딱 맞네. 맞아. 공유 선배님이 같이 도깨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게임이 너무 재밌으시다고 아. 이것만 하자고 막 오늘 끝날 때까지 이런 퀴즈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러면 공유 오빠랑 저랑 아유 씨랑 여기 셋이 나와서 게임해요, 우리. 한번 조인 해보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신조어 만들기, 신조어 좋아요. 맞히기 이런 네. 거. 저희가 목이 다 진짜 셨는데 네. 지금 아직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네, 왜요? 저희가 아까 노래를 한 곡 더 하기로 했잖아요. 네. 마지막 네. 곡으로 네.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괜찮고요. 팔레트의 어떤 명 코너 아니겠습니까? 서로 바꿔부르기. 노래 바꿔부르기. 네. 그 노래 꼭 아이유 씨 목소리로 부르는 거 들어보고 싶은 노래거든요. 네. 어떤 곡이죠? 허밍어반 스테레오 아시죠? 알죠. 네. 귀여워. 제가 그 객원 보컬로서 앨범을 그래도 되나요? 앨범을 내셨어. 네. 그랬는데 한 번도 활동은 못 해봤지만 어떤 그 노래가 그럼 처음 라이브가 거의 뭐 라디오에서 한번 부른 적 오. 있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사실은 조금 놀림거리예요. 왜요? 누가 놀리던가요? 딕펑스 분들이 가장 많이 놀렸고요. 라디오 게스트였던 네 분이서 같이, 그러니까 그 조금 야위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꼭 조금 야위었고 이렇게 해서 가장에서 네, 이렇게 놀리셨구나. 네. 그게 진짜 유인나 씨는 그 놀리는 맛이 진짜 좋거든요. 그 너무 리액션을 재밌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공기 빼고 노래할 줄 알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허밍어반 스테레오 이제 그 녹음을 할 때 그분께서 공기를 많이 넣어서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공기 9.5 정도, 소리 0.5 정도로 노래를 불렀더니 그게 더 사실 어려운 스킬인데 목소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목소리가 나올 듯 안 나올 듯. 그런 노래라서 그걸 좀 같이 오늘 저랑. 좀 저도 보면. 사실 보라데보라 때문에 모신 게 아니고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모셨어요. 제 라이브 한번. 네, 이거 한 번을 못 들어본 게 10여 년을 우리가 절친하고 했는데 제가 명색이 음악 프로 MC인데 무대를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노래를 제가 또 오늘 팔레트에서 같이 불러보는 걸로 저도 진지하게 할 거예요. 진짜로요? 이렇게 좀 마주보고 이런 거 할까요, 우리? 제가 좀 리드할게요. 제가 그래도 무대 경험은 더 많으니까 그냥 저를 따라갈게요. 네, 따라오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팔레트 분들께 그 준비해 오신 멘트 인사요? 인사. 그래요. 저는 곰곰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인사가 있잖아요. 그 5년간 제가 이제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했던 인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희망적이고 좋은 끝인사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좋아요. 아이유 씨도 저도 보시는 모든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두 손을 별로예요? 저는 오늘 중꺾마가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중학생을 꺾지 마. 그걸로 마지막 출사표를 던져도 좋지 않을까. 좋아요. 그러면
아, 뭐 준비해 오래 놓고 자기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안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중꺽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육꺽마로 가죠. 유인나를 꺾지 마.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크게 네. 외쳐드릴게요. 네. 유인나 씨가 출연하시는 다음 주에 첫 방송입니다. 보라데보라 많은 시청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네. 마지막 인사 시청자 여러분 육꺽마! 육꺽마! 꺾지 마 안녕. 어느 날 네가 문득 생각이 났던 5월 4일 10시 23분 조금은 네가 싫어했던 연옷을 입고 나갔었던 그 밤에 난 그날 조금 여유였고 난 그날 술을 마시고 난 그날 말을 나누면서 난 그날 헤어졌지 넌 그날 신랑이 자랐었고 넌 그날 술을 마시고 넌 그날 내게 키스한 뒤 넌 그날 도망쳤지 너와 같이 고른 고동색 스웨터 옷이 아닌 사랑을 입었던 나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먹은 옷방 내 마음도 레인지에 같이 데워졌으면 넌 그날 조금 야위었고 넌 그날 먹이면 넌 그날 하나를 안으면서 넌 그날 헤어졌지 난 그날 수염이 자랐었고 난 그날 술을 마시고 난 그날 내게 키스한 뒤 난 그날 너무 아련하네요. 단어가 다 이리도 많을까 뜨고 흐르고 설키고 떨어진다 아득히 떨어진 곳에서 구슬인 거 알겠어? 내가 만들었지. 이게 뭐 같아? 구슬. 맞아. 난 너를 떠올린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